왜 잘 되지 않는가? 아이의 젓가락질이 서툴기에 유심히 살펴보니 역시 젓가락을 이상하게 쥐고 있더군요. 잘 풀리지 않는 일은 처음부터 그 문제를 이상하게 잡은 경우가 많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잡는 법이나 접근하는 방식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많은 것이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매미 소리가 기운을 잃고 길게 늘어지는 8월의 한가운데입니다. 여름도 정점을 찍고 기울고 있는 듯해요. 건강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59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요시다케 신스케의 살짝 욕심이 생겼어 입니다.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유쾌한 작품을 만드는 요시다케 신스케가 욕심을 주제로 포착해낸 스케치와도 같은 신스케식 에세이입니다. 일상 속 소소한 욕심이 있는 순간들을 글과 그림으로 스케치하듯 표현했다고 할까요? 일상 속 욕심의 순간이라 그가 건네는 이야기를 만나러 저 책쌤과 함께 떠나볼까요? 인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합니다. 확 끌리는 대상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의 사상에 깊이 경도되기도 하고 한 작품에 푹 빠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거나 읽으면서 거기에 이끌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강력한 무언가에 이끌려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을 테지만 제 경우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기에 피하는 거겠죠. 모름지기 매력적인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게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눈치를 잘 살피자. 오늘도 활기차게 눈치를 잘 살피자. 아자. 정신을 집중해서 일하자는 의도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다 같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직장인의 일이란 게 되게 딱 이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 끼는 장갑. 작업용 장갑을 끼면 더러운 온갖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만질 수 있게 되는 감각이 놀랍지 않나요? 뭐든 맨손으로 만지려니 겁이 나는 거죠. 마음에 끼는 장갑이 필요합니다. 만일 장갑을 꼈을 때 생기는 감각의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대하기 껄끄러운 사람도 조금은 편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드럽게 살짝 잡아당기면 자세히 보면 세상 온갖 곳에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평소 제가 수시로 스케치해두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작정하고 찾아보면 재미있는 것이며 세상의 비밀이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이런 꼬리를 하나씩 살살 잡아당겨보고 아, 이 녀석의 꼬리였구나 하는 식의 발견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버려두면 그저 꼬리에 불과할 테지만 실제로는 더욱 풍성하고 커다란 것의 일부입니다. 그럼 그 꼬리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읽어내면 좋을까요? 꼬리를 주의 깊게 조심스레 끌어당기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본체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도 자신의 센스나 섬세함,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끈기 있게 잡아당기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난 이런 걸 좋아한다던가, 이런 걸 용서할 수 없다더거나, 이런 걸 했더니 즐겁더라는 등 나 자신에 대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직성이 풀리는가의 문제. 치매 환자를 간병할 때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선 하게 해줄 것. 그런 다음에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제시할 것. 세상은 역시 옳으냐 그르냐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직성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요컨대 무엇 하면 상대방의 직성이 풀릴까 하는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싶어요. 상대방의 직성이 풀렸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여러 가지 일을 잘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 하면 직성이 풀리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풀린다면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우, 짜증나. 이건 제 자신을 묘사한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슴이 콱 막히는 증상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집에서 빠져나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해서 환경을 바꿔주면 기분도 쉽게 나아집니다. 환경이 변하면 신체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니까요.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죠. 직장에 다니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을 테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 장소에서 일단 빠져나올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랍니다. 자신을 긍정할 수 없다면 긍정욕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면 하다못해 누군가를 부정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모두들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겠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심사가 꼬여서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부정이라도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하다 싶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것과 화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살짝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하면 야단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혼동했던 것 같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부정당하기 싫은 마음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누군가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으로 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슥슥 스케치하듯 건네는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툭 건드립니다. 이런 것을 욕심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일상 속 소소한 욕망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쩜 우리의 하루를 좌우지하는 중요한 지점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